네, 안녕하세요. 제가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필서피스에 대해서 강의를 할 시간입니다. 필서피스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 명령은 그 단일면 하나를 만들 때 굉장히 최적화된 툴이고요. 그 다음에, 면이 이제 홈이나 이런 이제 면에 어떤 구멍 같은 게 나 있을 때 그런 것을 메꿔주는데 굉장히 최적화된 툴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필서피스는 단일면 그리고 면을 메꿀 때 굉장히 최적화된 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먼저 여기 눈에 보이시는 이 예제가 하나 있어요. 이걸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면이 있는데 이렇게 이제 중간에 낀 어떤 이제 공백이 있을 때 이런 거를 이제 하나 면을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필서피스를 이용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필서피스는 저는 레디어키 2번에 이렇게 올려놨고요. 필서피스 선택하겠습니다. 먼저 이 필서피스는요, 우리가 그 스루커브에시는 이제 프라이머리 커브, 그 다음에 가이드 커브 이런 식으로 구분을 지어서 했었잖아요. 이 필서피스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클릭하는 대로 바로 이렇게 면을 만들어줘요. 굉장히 편리하죠. 그래서 그러면은 이걸로만 해서 면을 만들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또 있어요. 그렇지만 이 녀석은요, 단점이 하나 있는데, 연속된 면을 이제 만들 때는 굉장히 좋은 녀석은 아니에요. 우선은 그 부분은 제가 이제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우선은 이렇게 단일면 하나 만들었을 때 굉장히 최적화된 면이라고 제가 설명드렸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 G0이라고 되어 있어요. 전부 다. 근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G1, 탄젠트하게 연결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이 왜 G0으로 나오게 됐냐면, 이 필서피스는 모서리선에 다이렉트하게 그 연결이 되면 이제 그때 비로소 이제 G1으로 탄젠트하게 연결이 되는데, 스케치선이나 커브선 같은 선에 연결이 되면 G1을 스스로 못 잡아요. 그래서 이 녀석 같은 경우는 그 모서리선의 다이렉트로 선을 직접 잡아주셔야만 G1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스케치선이 아니라 엄밀히 따지면은 이 퀵픽을 이용해서 이 스케치선과 엣지가 있는데 엣지를 선택을 해주셔야만 여기 보시면 G1이 걸려요.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도 해제를 하고 스케치선이 아니라 이렇게 엣지를 다이렉트로 이제 선택을 해주셔야만 G1이 걸립니다. 그래서 꼭 엣지로 연결을 해주셔야 돼요. 필서피스 같은 경우는. 그래서 탄젠트가 필요하면 엣지를 이용해서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이렇게 면이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단일면을 만들 때 굉장히 유용하고요.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이제 연속성을 한번 확인해 볼 수도 있죠. 그래서 이렇게 깔끔하게 연결이 되어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단일면 만들 때 쓰는 예제를 한번 해봤고요. 두 번째 예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녀석은 이제 삭제를 하고요. 두 번째 예제를 진행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생긴 죄송합니다. 이렇게 생긴 이제 면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제가 스루커브 메쉬로 한 번에 만든 면이고요. 이런 면에 이제 구멍이나 어떤 이제 그런 홈 같은 게 뚫릴 수가 있잖아요. 뭐 그렇게 하다 보면 만약에 그런 상황이 오면 우선은 스케치를 제가 이용해서 구멍 같은 걸 하나 내볼게요. 이런 식으로 이미의 어떤 이런 홈이 있습니다. 이렇게 생긴 게 있다고 하고 구멍을 뚫어볼게요. 이렇게. 자, 이렇게 이제 그 면에 구멍이나 홈 같은 게 났다고 했을 때 이런 그 찢어진 면을 이제 아주 깔끔하게 메꿀 필요가 있어요. 이런 상황일 때 필서피스가 아주 굉장히 유용한 툴로 쓰일 수가 있습니다. 우선 필서피스를 실행을 하고요.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스케치선이 따로 없기 때문에 이 모서리 선을 전부 다 잡게 되면 탄젠트하게 다 걸리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 상태로 OK를 하시게 되면 자연스럽게
면을 이렇게 생성을 해줘요. 자, 그렇지만 이거 같은 경우는 아직 이제 연결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소울을 해서 하나의 면으로 만들어 줄 겁니다. 그래서 소울을 이용해서 이 면과 이 면을 이어줄 거예요. 자, 그렇지만 하나의 면이 됐지만 이렇게 이제 이런 자국 같은 게 남아 있잖아요. 이 자국 같은 경우는 어떻게 깔끔하게 제거하는지 이제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리 일전에 그 리플레이스 베이스라고 배운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녀석은 이 면이 이 면에 딱 일치하게 하는 그런 이제 면을 이제 만들 때 쓰는 건데요. 이 면을 이 면에 일치를 시킬게요. 그렇게 되면 깔끔하게 면이 일치가 되면서 흉터가 깔끔하게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면을 메꿀 필요가 있을 때는 이런 식으로 필서피스로 메꾼 다음에 소우 리플레이스 베이스를 이용해서 이렇게 깔끔하게 만드실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예제가 끝나고 세 번째 예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그거를 진행할 거예요. 잠시만요. 예,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금방 이제 그 set rotation reference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제 제가 이걸 왜 손을 댔냐면 이 카메라의 중심점을 재설정할 때 쓰는 명령이에요. 기능인데, 이게 예를 들면 어떤 거냐면 이 set rotation reference가, 제가 이제 데이터만 하나 만들어 볼게요. 데이터를 하나 이제 만들어 볼 텐데, 예를 들면 이렇게 데이터이 이쪽에 있어요. 그래서 카메라의 위치가 만약에 여기에 중심이라고 가정할게요. 셀 로테이션 레퍼런스, 이건 카메라 중심점. 제가 이 점을 찍게 되면 이제부터 카메라는 이 점을 중심으로 카메라가 돌아갑니다. 이 점을 중심으로.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녀석을 보고 싶으면 이 상태에서는 굉장히 보기가 힘들어지죠. 카메라의 중심점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 녀석을 중심으로 카메라의 어떤 회전을 중심을 보고 싶으면 set rotation reference, 이 녀석을 이용해서 이 녀석에 이제 잡아주시게 되면 이 녀석이 이제 회전의 중심점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쓰실 수가 있어요. 사용 방법은 빈 화면에 우클릭을 하시면 set rotation reference라고 하는 이 녀석을 쓰실 수가 있어요. 우클릭 한 번만 짧게 누르시면요. 그래서 set rotation reference를 쓰시면 이제 카메라의 중심점을 이렇게 놓으실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생긴 이제 세 번째 예제가 있는데, 이 녀석은 이제 제가 금방 보여드린 연속된 면을 만들 때는 그렇게 좋은 면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왜 그런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필서피스를 이용해서 한번 면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면을 선택하고 선을 선택하고 면을 이렇게 만들게요.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면을 만들 수 있는데, 이렇게 이제 추가적인 어떤 이제 이런 식으로 면을 선택하게 되면 더 이상 이게 면이 안 만들어져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녀석은 철저하게 단일 면을 만들 때 최적화된 툴이고요. 이렇게 연속된 면을 만들 때는 이 녀석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보통 이제 이런 경우에는 이미 배운 우리 스르코브 메시가 있죠. 그래서 스르코브 메시를 이용해서 이 면을 먼저 옆면을 만든 다음에 이 윗면을 필서피스로 메꿔 줄 거예요. 우선은 스르코브 메시를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자, 이 섹션에서 이 섹션까지 가는데, 가이드 커브로는 이 섹션 등록, 이 섹션 등록, 이 섹션 등록, 이 섹션 등록, 그 다음에 한 바퀴 완전히 둘러주면 이렇게 생성이 됩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중간에 안 된다고 중간에 뭐 왜 안 되지 ESC를 누르시지 마시고, 이런 거는 완전히 둘러주셔야만 온전하게 생성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윗부분과 아랫부분을 이제 메꿔줘야겠죠. 그래서 이 윗부분 같은 경우는 필서피스를 이용해서 아주 쉽게 메꾸실 수가 있어요. 필서피스를 이용해서 이렇게 메꾸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채워줄게요. 이렇게 하게 되면 여기가 떴네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이 스탑의 인터섹션을 끄고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탄젠트로 바꾸고 이렇게 깔끔하게 점체 하나의 선으로 만들 수 있게 이렇게 해서 하나의 선으로 이렇게 선택을 하시게 되면 깔끔하게 면이 생성이 될 겁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를 굳이
탄젠트를 걸어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제가 G1을 안 걸어줄 거예요. 그냥 이제 순수하게 메꿔지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고, 이번에는 제가 이제 필서피스가 아니라 이렇게 이제 평면에 수렴하는 이런 구간 있잖아요. 평면에 수렴하는 이런 그 닫혀진 선 같은 경우는 새롭게 하나 가르쳐 드릴 게 있는데, 바운디드 플레인이라고 하는 명령이 있습니다. 굉장히 쉽기 때문에 제가 필서피스를 하면서 같이 알려드릴 거예요. 바운디드 플레인이라고 하는 명령이 있는데, 이거는 평면에 수렴하는, 그러니까 평면에 있는 선일 경우에 이런 식으로 평면을 만들어주는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선들이 반드시 하나의 평면에 수렴하면, 그러니까 하나의 평면에 들어있는 스케치 선이라면, 아니면 어떤 커브라든지, 그래서 평면에 해당하는 선이라면 이런 식으로 평면을 만들 때 쓰는 명령이에요. 그래서 바운디드 플레인은 평면을 만들 때 쓰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곡면일 때는 바운디드 플레인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같은 경우는 필서피스를 이용해서 면을 메꿔 주시면 돼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모든 면이 메꿔졌고요. 이 상태로 놓으면은 솔리드 상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항상 이제 우리가 서피스 모델링은 결국은 솔리드 모델링을 하기 위한 과정이다 라고 제가 저번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소울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면과 전체 면을 합쳐줄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녀석이 이제 솔리드 바디가 됐는지 확인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컨트롤 H로 한번 나눠볼 거예요. 이런 식으로 안에가 이렇게 꽉 차 있게 되면 솔리드 바디가 생성이 된 겁니다. 아니면은 그 유나이트를 이용해서 마우스를 갖다 대면 이 녀석이 이제 솔리드 바디구나 라고 확인하실 수도 있고요. 솔리드 바디가 아니면 아예 선택 자체가 안 되니까요. 이런 식으로 필서피스를 이용해서 이렇게 단일면을 하나 만들 때 굉장히 유용하다 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런 평면 같은 경우는 바운디드 플레인을 이용해서 쉽게 평면을 만드실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필서피스에 대해서 강의를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제가 필서피스에 대한 예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